대한민국 인천공항. 아니,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네 눈에는 여기가 일본으로 보이니? 일본으로 보여? 너 돌아가면 당장 심할서 작성해.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던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일본이랑 한국을 분간을 못하니? 이곳에는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방송국 촬영팀이 몹시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총괄 PD로 보이는 여성인 막내 신입에게 온갖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마치 일본에 가야 하는데 한국으로 잘못 입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촬영팀은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급기야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마저 취소를 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근무 중인 마리아 페르난데스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방송국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공중파 중에서는 제일 공정성이 있다고 알려진 텔레비시온 에스파뇰라라는 방송국입니다.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방송국에서 뼈를 묻겠다는 신념으로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매일을 야근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밥 식당에 방문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일본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된 일식이었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날 생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서 제대로 하는 식당은 몇 곳이 안 되죠. 스페인에서는 그래봐야 날 생선을 레몬이나 여러 향신료에 절여주었다가 먹는 세비체 요리가 전부니까요. 갑자기 무슨 일식 이야기냐고요? 그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저의 인생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식을 좋아했고 방송국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싶은 야망이 있는 여자였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송국에서 하나의 모집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집 광고는 다름이 아니라 방송국 내에서 아시아 쪽으로 장기 파견을 가서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방송국이었으면 아마도 특정 관리들에 의해서 인맥 파견을 보냈을 아주 큰 특집 프로그램 기획이었는데 우리 방송국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영방송국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국에 취직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죠. 저는 이번 프로그램 기획권을 제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프로그램을 준수한 시청률로 성공리에 잘 마무리한다면 저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질 것이고 윗선에서도 저를 인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기회들을 창출할 수 있게 되니까요. 게다가 촬영을 할 아시아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기획자의 선택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 아마도 자유롭게 촬영을 해도 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일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한 번씩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촬영을 가게 되면 원하는 일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참 행복하더군요. 이런 것이 바로 일석이조 효과라는 것이겠죠. 제 욕심이 아니어도 일본에는 워낙 관광지도 많고 먹거리 즐길 거리가 많기에 촬영으로 찍을 소스들도 넘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시아 국가가 일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이라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래도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고 아무래도 중국이 일당 독재 체제인 국가이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내키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세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저는 특별히 아직 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의 주변에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식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 한국은 제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파견권을 따내지도 못한 주제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아서 저는 한동안 아시아 다큐멘터리 촬영권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소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오후 10시 이전에는 퇴근을 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밤 12시까지 하곤 했습니다. 이러다가 파견을 나가기도 전에 피로에 쩔어서 몸이 상하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였죠.
하지만 촬영권을 따내랴, 원래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처리하랴, 몸이 2개여도 모자른 판국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최소한 일이 틀어지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천만다행으로 아시아 다큐멘터리 촬영권을 간당간당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때의 그 쾌감이 아직도 온몸에 전율을 주는 듯하네요. 승리자의 표정을 한껏 취하는 저와는 반대로 저의 경쟁자이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녀석의 표정에는 패배의 기운이 짙었죠. 만약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촬영이 끝나는 내내 그 승리감은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저희 팀에는 신입사원 남자애가 한 명 들어왔는데요. 그 친구는 엄청 영리하고 빠릿대서 제가 늘 옆에 끼고 다니며 솔선수범 일을 알려주던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머리가 있는 친구였죠. 제가 하나를 말해주면 그 친구는 늘 저에게 하나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 제가 아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보다 더 일을 잘하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신뢰하고 있었고 이번 아시아 파견 촬영과 관련해서도 그 친구에게 많은 일들을 일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었을까요? 그 친구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몰아서 준 탓인지 아니면 저의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탓인지 결국에는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파견 날짜가 되어 일본으로 향한 우리 촬영팀은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이곳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곧바로 신입사원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이 친구가 티켓 예매를 잘못해서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예매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무리 두 나라가 가까운 이웃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아니, 너 진짜 제정신이야? 네 눈에는 여기가 일본으로 보이니? 일본으로 보여? 너 돌아가면 당장 심할서 작성해.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던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일본이랑 한국을 분간을 못하니? 저는 너무나 흥분하여 그 친구에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막말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팀원에게 지시하여 일본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다시 예매하라고 했죠.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일정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스케줄이 엉켜서 한국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난리가 날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일본을 취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터라 더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을 취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취재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일본행 티켓을 예약하러 간 팀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일 빠른 티켓을 예매했지만 워낙 인원이 많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꼼짝없이 한국에서 하룻밤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절로 나오는 한숨을 내쉬며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룻밤만 한국에서 묵었다가 내일 곧바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먹자 흥분이 가라앉으며 한국의 이곳저곳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아니, 여기가 진짜 한국이라고? 한국 와본 적 있는 사람? 원래 한국이 이렇게 선진 시스템들이 많은 나라였어. 말도 안 돼. 저건 또 뭐야? 그제야 저는 한국의 시스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무려 공항 로봇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런 건 스페인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것들이 상용화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일본에도 이런 게 있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저런 최첨단 시스템들이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팀원들에게 하자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 팀원이 일본 공항에 있는 로봇과 한국 공항에 있는 로봇은 차원이 다르다며 저를 질책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국의 로봇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말하는 인공지능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로봇이었고 일본 공항에서는 사람이 직접 조종을 통하여 움직이고 말하는 로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말과도 같았죠.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 팀원에게 한국 호텔에 예약을 부탁했죠. 그런데 호텔을 예약한 그 친구는 저희들을 데리고 택시가 있는 외부가 아닌 지하층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택시가 지하에 많이 있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며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택시가 아니라 지하철역이 있었죠. 저는 당장 이놈의 팀원들을 다시 스페인으로 올려보내버리고 다른 직원들로 갈아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호텔이나 중심 도시에 이동을 하려면 엄청 귀찮은 과정들이 존재했기에 한국에서도 그런 줄로만 알았죠. 게다가 우리는 무거운 촬영 장비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 과정들이 더더욱 힘겹게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직원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다고. 게다가 우리가 가는 중심 도시의 호텔은 지하철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 말은 과연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믿기 힘들 정도로 지하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심지어 공항과 연결된 지하철은 기차 터미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하철이 대체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정도면 거의 지하 세계를 구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도어를 보며 한국은 참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선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매년 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에 저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을 했죠. 게다가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에 의하면 지하철역에는 치안을 위해서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지하철역 내부를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 승강장의 길이 5m, 폭 2m의 안전구역을 한 개씩 만들고 CCTV와 비상전화, 비상벨, 대형 거울, 모니터를 설치하면서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는 심리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고 범죄가 만에 하나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시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그게 사실이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하철역을 만든다는 나라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 내용을 듣고 저만 놀라는 건가 싶어서 다른 팀원들의 표정을 주시하니 그들도 저 못지않게 놀란 듯 했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지하철역 승강장이라니. 그제야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역과 비교해서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 도착한 그날 호텔에 도착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한국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들이 대부분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본에서의 촬영 생각보다 한국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죠. 곧바로 노트북을 펼쳤고 저는 그대로 새벽이 될 때까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유지하며 한국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팀원들을 불러 모았고 하나의 선언을 했죠. 친애하는 우리 다큐팀. 피곤하죠? 제가 밤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게 있는데 들어봐 줄래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국을 먼저 취재하고 나중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취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어요. 정보들을 뒤져보니까 한국에도 꽤 취재거리가 많겠더라고. 어때요? 다들 찬성, 반대 의견 줘봐요. 의외로 팀원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반대는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팀원들이 많았죠. 처음으로 저와 팀원들이 하나된 공통 생각을 확인한 것 같아서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그날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취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악을 하고 말았죠.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모습들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선진국으로 보였던 한국에 실망을 하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한국의 김치를 만들고 있는 듯한 한 아주머니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어젯밤 한국에 대해서 급하게 벼락 공부를 하는 와중에 알게 된 슈퍼푸드 김치. 그 슈퍼푸드가 지금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보여졌죠. 저는 급하게 카메라팀에게 지시하여 그것들을 촬영하게 했고 촬영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근처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김치라는 음식이 아주 단순해 보이고 그저 맵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는 그렇게 인식되는 음식이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김치라는 음식은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고 게다가 엄청난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음식이기도 했죠. 왜 김치라는 음식이 세계 슈퍼푸드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전통시장에서 한국인 아주머니가 김치를 만드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하며 옆에 있던 신입에게 말했습니다. 야,
일본행 티켓 지금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냐? 안 돼도 환불해.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국에서 3달이라는 기간 동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통 음식들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유독 발달한 한국의 치안 시스템. 한국인의 선진 시민의식과 정.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보물상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촬영 콘텐츠가 무궁무진했고, 우리 팀원들은 아주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죠. 한 번씩 불만이 터져 나올 때마다 저는 팀원들을 데리고 삼겹살 회식을 진행했고 소주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법같이 그들과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 했죠. 한국에서의 촬영 기간이 모두 끝나고 스페인으로 돌아간 우리는 편집이라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공영방송 다큐에서는 전설로 남을 정도로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우리 팀은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지 못하고 한국의 문화를 그리워하며 한국의 음식들을 종종 먹곤 하죠. 야, 라면에는 김치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저기 냉장고 가면 내가 먹던 김치 있으니까 가져와서 먹어. 프랑스의 명문대 소르본 대학 강의실. 교수님, 한국은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나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어주기 위해서 독특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투표 결과에 반기를 들며 교수님에게 따지듯 이야기하는 학생 무리가 있는데요.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강의실에 있던 교수와 학생들은 단체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던 프랑스 명문대 학생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이라는 것은 사실이야. 그건 나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냐? 저는 프랑스에서도 명망 있는 대학교인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인 오드레이 드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께 공개하고자 하는 저의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학과 내에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시청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라고 할 만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저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처럼 저는 한국의 문화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한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선진국에 제대로 된 반열에 올랐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물론 아주 특이하게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한국이었지만 유일무이하게 수십 년 전부터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라도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세계 정세는 한국만 특별한 대우를 하는가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봐도 무방했죠. 반대로 저는 미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학생이었는데요. 프랑스도 매력적인 나라이지만 미국은 미국만의 독특한 느낌의 매력이 있기에 언젠가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에서는 나중에 취업을 나가는 경우 어쩌면 미국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해당 업종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서 유망한 회사들도 죄다 미국에 있었기에 취업이 수월하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쳐다볼 필요가 없었죠. 그런 저였기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가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강의 시간이었죠. 해당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선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서 앞으로의 50년을 끌어나갈 주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투표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냥 투표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나온 투표 결과를 보고 1위를 하는 국가로 약 한 달 동안 견학을 다녀오게 될 겁니다. 물론 마냥 놀러만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들뜨진 마시고요. 당연하게도 해당 국가를 다녀오면 조별로 나눠서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각자 나름의 환호성과 야유를 보내며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교수님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이 투표의 결과가 눈에 훤했습니다. 보나마나 미국이 1위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누군가는 앞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일은 없을 것이 자명했으니까요. 미국을 방문했던 적도 오래되었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어서 아예 미국 여행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수님의 특별한 제안 덕분에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이 오랜만에 의욕이 샘솟는 듯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강의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가게 되면 어디를 방문할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면서 미리 미국 여행에 대해 상상하기도 했죠. 이때는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투표의 결과가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될 줄은 말이에요. 드디어 투표하는 날짜가 다가왔고 강의 시간이 되자 그 투표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던 나라는 아시아 국가 11개국, 유럽 국가 33개국, 아메리카 4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으로 총 50개국의 나라 이름을 적어서 각자 학생마다 투표함에 넣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표함에 있는 용지들을 개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부상하여 재미없고 싱겁게 끝나버릴 것으로 예상했던 투표 결과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남과 동시에 박빙의 대결로 치달았죠. 미국의 상대는 바로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설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곳 말하는 건가? 맙소사.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지? 저는 당최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거의 동률을 보이는 한국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에서 한 표가 나오면 한국은 2표씩 따라잡으며 점점 기세가 역전되는 모습까지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무려 미국이 12표나 뒤지며 한국에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비단 저 혼자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닌 듯 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학생들은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이번 견학 목적지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려고 부단하게 애썼고 저와 뜻이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논의 결과는 교수님에게 가서 항변하자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교수님에게 지금의 결과를 불복하고 따지자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뜻이 강력했기에 저 또한 못 이긴 척 그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에게 찾아간 우리는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교수실을 나오고 말았죠.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우리에게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따끔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특히 교수님은 저에게 뼈있는 말씀까지 하셨죠. 자유민주주의를 대변하는 미국을 선망하는 학생이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이중적이지 않느냐란 말이었어요.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투표를 진행하여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이 미래의 50년을 선도할 선진국이라는 말에는 솔직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고 여러 가지 드라마나 케이팝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은 그런 부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제목으로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중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뽑혔어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물며 한국이 뽑혔으니 저의 이런 반응도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저와 친구들은 해당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고 결국 교수님과 우리 모두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게 되었죠. 시작이 그러했듯 일부의 학생들은 뛸 듯 기뻐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울상을 지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미국으로의 여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의 생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기획을 했는데 그들도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어서 해당 작전을 구사해보기로 했죠. 제가 생각해낸 작전은 다름 아닌 50대 50 전략이었습니다. 총 30일이라는 여행 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15일은 한국에서 보내고 나머지 15일은 미국에서 보내자는 전략이죠. 사실 저는
완전히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에서 15일이라는 기간이면 충분히 관광지를 돌고 즐길 것들을 다 즐길 것이라 여겼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나 교수님도 한국 여행을 즐겨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 이후로는 당연하게도 미국으로 나머지 기간들을 즐기자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에는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끼기 시작했죠. 어쩌면 그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했고 크게 잘못된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하루하루 생활할수록 한국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기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죠. 특히 한국에서 먹은 첫 끼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는지 그냥 아무 곳에서 들어가도 실패하는 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먹은 소갈비찜이라는 음식은 먹는 순간부터 식당을 나오는 순간까지 거의 머리를 쳐박고 먹을 정도로 미친 듯 맛있게 먹었죠. 빨간 양념이라서 조금 맵기는 했는데 맛있게 맵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라며 물을 먹어가면서 땀을 흠뻑 흘리며 돼지가 된 듯 먹기만 했습니다. 과연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한국 음식을 한번 맛을 들이면 고향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찾게 된다더니 그 말이 200% 이해가 갔습니다. 소갈비찜을 먹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게 되는 저 자신을 보니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이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며 내가 이렇게 본능적인 식욕에 취하여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어릴 때야 부모님이 과자 사준다고 하면 냅다 애교도 부리고 했지만 다 커서까지 음식에 매혹되는 제가 한심하더군요. 한국에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편리하고 훌륭한 인프라가 존재했고 천상의 맛을 지닌 음식들까지 존재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국 여행 며칠 만에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무이한 나라의 위상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이토록 발전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어쩌면 외계인이 한국에만 상륙하여 인류가 알 수 없는 기술들을 전수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 머물수록 처음에 한국행을 반대했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 자신도 한국의 생활에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겪었던 그 일은 제가 겪은 경험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고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20여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우리는 모두 한국의 생활에 흠뻑 젖어들었죠. 심지어 어떤 학생들끼리는 서로 가고 싶은 장소와 먹고 싶은 음식을 주장하느라 다투는 경우까지 생기다 보니 교수님의 중재가 필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여행에 대한 학생들의 열정이 과열되자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묘수를 생각해내신 듯했죠. 우리를 모두 데리고 나가서 한정식이라는 한국 특유의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은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히 손에 꼽을 만큼 맛있고 독특한 음식이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교수님이 우릴 놀리려고 장난을 치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 번의 주문에 엄청난 종류의 음식들이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진짜로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푸른 눈빛을 지닌 미국인 혹은 유럽인들로 보이는 가족들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흡족한 표정을 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미처 그들이 챙기지 못한 종이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누구도 남겨진 그 가방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잠시 후 어이없게 밝혀지고 말았고 이내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이 식당 안을 드나들다가 누군가의 발에 그 종이 가방이 채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의 발에 채인 종이 가방 안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양의 한국 돈이 흘러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돈화폐의 단위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노란색을 띠고 있던 그 돈은 한국 돈 지폐 중에서도 꽤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던 5만원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제는 그 화폐가 식당의 바닥에 넓게 흩뿌려졌는데 순간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한국인으로 보이는 손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건 뭐지? 내가 요 며칠 동안 깜빡 속고 있었던 것일까? 한국도 이러면 별다를 게 없잖아. 하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돈을 챙기고 도망갔을 테니까.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하니까 한국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깨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이 느껴지는 이중적인 느낌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지만 가볍지 않은 실망감을 느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정신없이 돈을 주워 담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그 돈을 주워서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원래의 종이 가방에 다시 넣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얼추 돈이 다 주워 담기자 식당의 주인에게 테이블 번호를 알려주며 이곳에 앉았던 손님이 돈 가방을 두고 나간 모양이라며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해서 나중에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 맡아두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라서 저도 모르게 돈을 종이 가방에 넣던 한국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돈을 주워서 달아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냐고. 정말 신뢰되는 행동이기는 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기에 그때는 그런 걸 따질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분은 저에게 짧게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죠.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무리 짓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우리는 한국에서의 특별한 여행 경험을 토대로 제각각 느낀 부분들에 대하여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과제물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이 유일무이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들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유럽을 통틀어 미국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다. 문화 강국을 넘어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를 이끌 나라로 한국이 꼽히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세계에서 선진국이나 강대국들의 절대 다수는 제국주의를 통해 식민지를 거느렸거나 원주민을 해치며 나라의 기반을 다진 곳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피해를 당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일어선 나라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 강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경제력이나 국력, 군사력 등만 보아도 상당한 강국으로 올라섰음을 알 수 있다.